내용은 어려운 거 없으니까 내일 할 내용들이 조금 많고. 자, 89번 봅시다. 문제 89번에. 자, 전체 집합에 대해서 조건 PQ의 진리집합을 라지 P, 라지 Q라고 할 때 P이면 난 Q이다가 차일 때 항상 옳은 것을 골라달라 그랬어. 자, P이면 난 Q이다가 참이다라고 했죠. 여기 어떤 명제가 참이다라고 주어져 있으면 참 또는 것이다가 주어져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항상 뭐밖에 없냐면 진리집합 사이에 포함관계밖에 할 수 있을 게 없을 거야. 그러면 조건 P의 진리집합이 라지 P가 될 거야. 조건 난 Q의 진리집합은 우리가 Q의 여집합으로 Q의 여집합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때 P가 Q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 될 거잖아. 포함된다밖에 쓸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럼 얘를 가지고 이제 풍간에서 문제를 풀어달라는 건데, 자, 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겠지만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항상 바라는 방법은 뭐냐면, 자, 우리 만약에 P가 Q의 부분집합이다라고 하면 된다 이러면 어떻게 그리니? Q 안에다가 P를 그냥 이렇게 쏙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 Q의 여집합이 P의 부분집합이다라고 한다면 벤다이어그램을 그냥 이 상태로 그리는 거야. 이걸 할 수 있으면 좋겠어. 벤다이어그램은 그냥 내 마음대로 만드는 거니까 그냥 Q의 여집합 안에 P가 이렇게 들어있다라고 바로 이렇게 그냥 그림을 그리는 거지. 꼭 PQ만 벤다이어그램 동그랗게 그릴 필요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얼마든지 설정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여집합이 있으면 항상 전체 집합을 같이 표현해줘야 되니까 전체 집합을 여기다가 이렇게 그려주면 누가 Q가 되는 거니? 여기다가 영역을 표현해볼게. 요 Q 여집합의 바깥쪽 부분, 요 부분이 여기가 Q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림을 풀면 되겠다라는 거야. 그럼 그림을 확인해봤을 때 바로 알 수 있는 게 P랑 Q랑 지금 공통 부분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P랑 Q랑 교집합이 공집합이 돼야 된다라는 거지. 자, 원래는 문제를 이렇게 풀어야 돼. Q의 여집합에 P가 포함된다면 벤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교과서나 뭐 문제지에서는 이런 식으로 너네 다 암기를 시키는 거거든. Q의 여집합에 P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P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 Q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야, 이렇게 있어야 Q의 여집합 안에 P가 들어간다라고 외워서 풀라는 건데, 이런 거 그냥 망하는 거야. 이거 어떻게 외워? 우리가 얼마든지 벤다이어그램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거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PQ가 서로도다라는 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다. 이게 풍산단에서 알려주는 것처럼 만약에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PQ가 서로수가 돼야 된다를 외워서 풀면 안 되고, 벤다이어그램은 얼마든지 내 자유자재로 내 마음대로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자, 91번도 어렵지 않으니까 바로 봅시다. 자, 91번에 20의 양의 약수, 선생님이 약수로 쓸게. 20의 약수이면, 양의 약수이면 30의 양의 약수이다. 이게 거짓임을 보여주는 발레로 적당한 것을 골라달라 그랬어. 항상 우리는 진리집합을 쓸 수밖에 없다. 20의 약수의 진리집합을 한번 고르면 1, 2, 4, 5, 10, 20이 될 거고, 30의 약수의 진리집합을 구하면 1, 2, 3, 5, 6, 10, 15, 30이 되겠네요. 벤다이어그램 굳이 안 그려도 되지만 한 번만 그려보면 PQ가 어떤 식으로 그려질 거냐면, 선생님이 20의 약수를 P라고 하고 30의 약수를 Q라고 하면 지금 겹치는 아이들이 1, 2, 5, 10이 겹치죠? 1, 2, 5, 10은 여기 들어갈 거고, 4하고 20은 P 쪽에만 들어있을 거고, 3하고 6하고 15하고 30은 Q 쪽에만 들어있겠다. 그럼 지금 P가 Q의 부분집합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냐면 여기 때문인 거죠. 삐져나와 있는 부분. 얘네들을 우리는 발레라고 부를 거다. 그래서 지금 4랑 20 때문에 못 들어가고 있을 거고, 보기에는 4가 있으니까 답은 3번이 되겠다. 다음은 여기도 이제 46쪽에 나와 있는 부분들도 학교 시험이나 이런 데 나와 있는 부분은, 나오는 부분들은 아니고 명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걸 좀 보고 싶은 건데,
자, 모든과 어떤을 좀 구분하고 싶은 거거든. 여기 굳이 풍산자 안 봐도 되고 선생님이 설명하는 것만 봐도 돼. 자, 모든 아주 어떤에 대한 고찰을 좀 하고 싶은 거야. 모든은 이제 오를 얘기하는 거고 어떤은 썸을 얘기하는 거고. 우리는 이제 모든하고 어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항상 이렇게 이해하길 바라는 거야. 모든은 꼭 이렇게 기억하자는 거지. 하나도 빠짐없이. 그냥 모두가 되겠지. 모두가 될 거고. 어떤은 뭐니? 어떤. 자, 그치. 어떤은 적어도 하나가 될 거야. 혹은 하나라도 되면 되는 거지. 그래서 모든하고 어떤은 결국은 얘도 모든은 하나도 빠짐없이니까 모두가 될 거고 어떤은 하나라도 되면 되는 거니까 적어도 하나가 될 거라서 서로 무슨 관계가 있겠다? 이게 부정관계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모든을 부정하면 어떤이 될 거고 어떤을 부정하면 모든이 될 거다 라는 거를 말하고 싶은 거죠. 여기 막 전체 집합이랑 뭐 공집합을 이용해서 표현을 해놨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거고. 자, 그럼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모든 양수 x에 대해 모든 양수 x에 대해 x 제곱은 0보다 크다. 얘는 참이니 거짓이니? 이제 하나도 빠짐없이 x 제곱은 0보다 크니까 얘는 참이 되는 거지. 그럼 이렇게 해볼게. 어떤 양수 x에 대해 x 제곱은 1보다 작거나 같다. 얘는 참이니 거짓이니? 얘는 참이지. 어떤이니까 봐봐. 어떤이잖아. 이걸 만족하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되지. 하나라도 적어도 하나라도 있으면 돼. x 제곱은 1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하는 애가 딱 하나 존재해야 돼. 누구 존재하니? 1 딱 하나 존재한단 말이야. 딱 하나 존재. 그러니까 얘는 참이 되는 거다. 그래서 어떤이 사실 좀 조심스러운 거지. 어떤만 하나라도 만족하는 게 된다면 걔는 참인 명제가 될 거다. 그래서 이제 부정할 때 좀 조심하면 되는데 93번에다가 선생님 체크 표시를 좀 하나만 할게. 이거 시험에 나오거나 그런 건 아니긴 해. 시험에 나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이걸 통해서 좀 배우자라는 거거든. 다음 명제의 부정을 말하고 참 거짓을 판단을 해달래.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 x 제곱은 0보다 크다. 자, 얘를 이제 부정을 해보자고. 선생님이 아까 전제 조건은 바꾼다 그러니 절대 건들지 않는다 그랬니? 우리 모모에 대하여 혹은 모모에 대해라고 나와 있으면 요거가 전제 조건이 되는 거야. 얘가 전체 집합이자 전제 조건이야. 아까 내가 한 말이랑 똑같아. 사람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 중에서 남자의 반대는 여자인 거잖아. 그러니까 모모에 대해라는 말이 나와 있으면 얘는 전체 집합이다 전체 조건이기 때문에 부정을 하는 데 있어서 절대 건든다 안 건든다? 절대 안 건들 거라고. 그럼 얘를 부정을 하면 모든 실수 x에 대해는 절대 변함없이 그대로 오는 거야. 모든 실수 x에 대해 여기까지는 그대로 와야 되는 거고 얘만 부정하면 되는 거지. 그럼 x제곱은 0보다 크다를 부정하면 부등호의 부정이니까 부등호만 부정하면 되는 거지. x제곱이 부등호를 부정하면 방향 바뀌면서 등호를 없을 때는 등호를 넣어줄 거니까 이게 부정인 문장이 되겠다. 아 미안해. 모든은 바꿔줘야지. 우리가 모든은 어떤을 바꿔야지. 이거만 줄여. 그래서 실수 x에 대해 모모에 대해라고 나와 있으면 저것만 안 바꾸겠다. 그럼 어떤 실수 x에 대해 x제곱은 0보다 작거나 같다. 하나라도 만족하면 되는 거지. 그럼 쟤는 참이니 거짓이니? 그치. 얘는 누가 존재해? x는 0, 딱 하나가 존재하니까 하나라도 존재하면 얘는 참인 명제가 되겠다. 다음 두 번째, 어떤 무리수 x에 대해 EX는 합니다.
뭐뭐의 대이니까 얘는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거야. 유리수를 부정하면 무리수잖아 라고 해서도 쟤는 전제 조건을 깔고 가는 거기 때문에 절대 바꾸면 안 되고, 얘를 부정하면 어떤 만 뭘로 바꿔주겠다? 얘만 모든으로 바꿔주고, 모든 유리수 x에 대해는 그대로 갈 거야. 모든 유리수 x에 대해. 그리고 얘를 부정하면 되는 거지. 등호만 부정하면 되는 거니까 2x는 3이 아니다. 이게 되겠다. 그럼 모든은 하나도 빠짐없이잖아. 2x는 3이 안 되는 게 모든 유리수에 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성립하는 거지. 그렇지 않지? 누가 있지? 그렇지. x는 2분의 3이라는 반례가 존재하는 거지. 이런 반례가 존재하니까 얘는 거짓이 되겠다. 이제 시험에 나올 만한 그런 아이들은 아닌데 명제를 보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그다음에 역과 등을 대해봅시다. 우리가 지금 명제에서 필요 충분 조건, 뒤에서 배울 필요 충분 조건하고 빠짐없이 항상 묶여서 나오는 역과 대우가 될 텐데, 교육과정에서 하나가 빠졌는데 선생님은 항상 같이 표현할게요. 어려운 내용 아니라서. 우리 원래는 이제 세 개를 배우는 거거든. 역, 이, 대우 이 세 개를 배우게 될 텐데, 이라는 거는 이제 교육과정에서 빠졌어. 사실 이가 빠진 이유가 굳이 뭐 의미가 없어서 빠진 거거든. 우리는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다 해봅시다. 여기 어떤 명제 P이면 Q이다라는 어떤 명제가 있을 때 이 명제에 대해서 세 가지 변화를 좀 살펴볼 거야. 세 가지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볼 건데, 하나는 역을 살펴볼 거고, 하나는 이를 살펴볼 거고, 하나는 대우를 살펴볼 거야. 자, 역부터 한번 해봅시다. 역이 뭐냐면 그냥 역이다라고 하고 혹은 역인 명제라고 부르면 좀 어색할 수 있는데, 우리 역방향할 때 여기는 뭐가 리버스가 되는 거지. 방향을 거꾸로 하겠다라는 거야. 단순하게 화살표 P이면 Q이다니까 P에서 Q로 가는 화살표를 생각했을 때 얘를 거꾸로 뒤집은 Q이면 P이다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겠다? P이면 Q이다에 정확하게 얘기하면 역인 명제다라고 부르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역이다라는 거 방향을 거꾸로 리버스를 얘기하는 거고, 이는 이거 되게 생소할 텐데 한자보다는 이거 부정이야. 그 아니다 이거든. 아니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얘 P이면 Q이다를 부정한 걸 우리는 이라고 할 거야. 무슨 뜻이냐면 각각을 부정해서 not P이면 not Q이다. 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이 P이면 Q이다의 이인 명제다라고 부를 거야. 교육과정에서 빠져서 뭐 볼 일은 없을 거고, 대우 명제는 역과 이를 둘 다 취해주는 거지. 각각을 부정해서 방향을 바꾼 명제. 그래서 각각을 부정해서 방향을 바꿀 거니까 not Q이면 not P이다를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P이면 Q이다의 대우인 명제다라고 부를 거예요. 혹은 뭐 대우 명제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냥 대우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럼 이 여기 대우를 배우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이 대우 명제 때문입니다. 대우 명제. 얘 때문에 배우는 건데 여기 너무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자, 만약에 P이면 Q이다가 참인 명제야. 얘가 참이야. 그럼 우리 기호로 어떻게 표현하기로 했냐면 화살표 두 개를 이용해서 P이면 Q이다가 참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로 했었지. 만약에 어떤 명제에 P이면 Q이다가 참이면 반드시 대우 명제인 not Q이면 not P이다도 뭐가 될 거다? 참인 명제가 되겠다. 반대로 P이면 Q이다가 거짓인 명제라면 대우 명제인 not Q이면 not P이다도 거짓인 명제가 될 거야.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기억하면 될 거냐면 항상 명제와 대우인 명제 이 두 가지는 참과 거짓을 함께 한다. 한다라는 거지. 자, 얘를 우리가 수학에서 사실 굉장히 많이 써먹거든. 고등학생들은 써먹을 일이 많이 없긴 한데 어떤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구분하기 힘들 때 우리는 대우인 명제로 바꿔서 참 거짓을 구분하기도 할 거고, 혹은 반대로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내가 알고 있으면 대우인 명제의 참과 거짓을 굳이 확인할 필요 없이 바로 알 수 있다. 자, 얘는 어렵지 않게 증명이 가능할 거야. 자, P이면 Q이다가 참인 명제면 뭘 알 수 있니? 조건 P의 진리집합 라지 P가 조건 Q의 진리집합 라지 Q의 부분집합이다라는 걸 알 수 있지. 우리 집합에서 열심히 했던 건데 P가 Q의 부분집합이면 뭘 확인할 수 있지? 각각의 여집합을 취하면 포함하기가 어떻게 돼? 반대가 됐었어요. 이렇게 됐었어. 그럼 요걸 이용하면 Q의 여집합에 대응되는 조건이 not Q고 P의 여집합에 대응되는 조건이 not P잖아. 그럼 not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에 포함되니까 당연히 not Q면 not P라도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참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거의 모든 명제는 집합론을 이용해가지고 증명을 해나간 거고 그걸 이용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여긴 명제는 얘는 어떤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알 수 있을 때 거짓인지를 알 수 있을 때 여긴 명제는 알 수 있다 없다? 얘는 절대 알 수 없다.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고 그거는 우리가 직접 확인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대우 명제만 확신을 갖고 쓸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문제를 봅시다. 자, 95번 1번을 보면 자, x 곱하기 y는 0이고 x는 0 또는 y는 0이다. 자, 우리는 이거에 역과 대우의 참 거짓을 판단해달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그냥 저 명제의 참 거짓도 보고 역인 명제도 만들어 보고 대우인 명제도 만들어서 참 거짓도 해봅시다. 자, 처음이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선생님이 x 곱하기 y는 0을 조건 P라고 하고 x는 0 또는 y는 0을 조건 Q라고 이렇게 해. 사실 x 곱하기 y는 0하고 x는 0 또는 y는 0은 완전히 같은 말이라고 했었지. 우리가 이제 처음이니까 한 번만 덩어리 비교해보면 x 곱하기 y는 0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가능할 거야. 둘 다 0이거나 x만 0이고 y는 0이 아니거나 x는 0이 아니고 y는 0이거나 이 세 가지가 있을 거고 얘도 마찬가지인 거지. 얘도 똑같이 x도 0이고 y도 0이고 두 번째로 x는 0이고 y는 0이 아니고 세 번째로 x는 0이 아니고 y는 0이거나 그럼 지금 덩어리를 비교한다고 했을 때 사실 완전히 같으니까 포함관계 성립한다 안 한다? 성립한다. 그래서 얘는 참인 명제가 될 거고 그럼 이제 역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역은 처음이니까 한 번만 자세히 할게요. P이면 Q이다의 역인 명제는 방향을 거꾸로 해서 Q이면 P이다가 될 테니까 Q이면 P이다가 될 테니까 X는 0 또는 Y는 0이면 X 곱하기 Y는 0이다가 되겠지. 이게 역인 명제가 될 거야. 그럼 이미 구해놨으니까 얘도 포함관계 성립한다 안 한다? 성립하니까 얘도 참인 명제가 되겠다. 그럼 대우 명제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대우 명제는 둘이 자리 바꾸면서 각각의 부정을 하면 되니까 not Q이면 not P다가 되겠죠. 이렇게. 그럼 not Q 얘를 부정할 거니까 잘 써야 돼. X는 0을 부정하니까 0이 아니다가 될 거고 또는을 부정하니까 그리고가 되겠지. 그리고 Y는 0이다를 부정하니까 Y는 0이 아니다. 요거이면 X 곱하기 Y는 0을 부정하면 X 곱하기 Y는 0이 아니다. 이게 되겠네. 그럼 이제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야. 우리가 뭐뭐이다는 보이기가 쉬운데 뭐뭐가 아니다라는 아이들은 너무 덩어리를 비교할 때 써야 될 게 많아. 너무 판단해야 될 게 많아서 그럼 여기는 덩어리 비교를 하는 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요거에 도움을 받겠다라는 거지. 원래 명제가 참이니까 대우인 명제도 반드시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참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문제를 풀 때 뭐뭐가 아니다에 대한 명제의 참거짓을 구분하고 싶으면 대우 명제로 바꿔서 구분하는 게 좋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문제이기도 해. 다음에 95번
2번도 한번 해봅시다. 자, 2번에 x 더하기 y는 3이면 x는 1, y는 2. 자, 이제 덩어리 비교를 생각해보면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지. x 더하기 y가 3이 되는 덩어리 뭐 몇 개만 써볼까? 뭐 셀 수 없이 많겠지만 뭐 x가 0이고 y가 3인 것도 되고 x가 1이고 2인 것도 되고 2이고 1인 것도 되고 3이고 0인 것도 되고 무수히 많을 거야. 덩어리를 생각해보면 얘는 그냥 딸랑 x는 1, y는 2 하나인 거지. 딸랑 요거 하나인 거야. 그럼 보면 알겠지만 포함관계 덩어리 비교해서 된다 안 된다? 안 되니까 얘는 거짓 명제가 될 거야. 그럼 역인 명제는 어떻게 되니? 역인 명제. 우리 여기다 역인 명제 한 번만 바로 만들어 보면 x는 1이고 y는 2이면 x 더하기 y는 3이다는 얘는 이제 덩어리가 뒤바뀐 거니까 포함 관계가 성립하겠지. 얘는 될 테니까 얘는 참인 명제가 되겠다. 얘도 이제 대우 명제를 한번 만들어 보면 둘이 자리를 바꾸면서 부정을 할 거야. 자, 얘를 부정하면 x는 1이 아니거나 또는 y는 2가 아니다. 요거이면 x 더하기 y는 3이 아니다가 될 거거든. 그럼 이런 것들은 이제 덩어리를 쓸 때 너무 판단하기가 힘든 거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직접적인 덩어리 비교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원래 명제가 거짓이니까 대우인 명제도 거짓이겠다를 사용해야 편하게 증명이 가능하다는 거지. 두 조건 PQ에 대해서 P이면 not Q이다에 여기 3인 명제일 때 반드시 3인 명제를 구해달라. 자, P이면 not Q이다에 여기 참이라고 했으니까 요놈의 0을 그려보면 자리만 바꾸면 되지. 그럼 not Q이면 P이다. 얘가 참인 명제니까 그냥 화살표 두 개로 가르칠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고, 어떤 명제가 참이다라는 말이 주어지면 우리는 반드시 뭐로 바꾸겠다? 집합으로 바꾸겠다. 그러면 not Q의 진리집합, Q의 여집합이 not P의 진리집합, 라지 P가 될 테니까 요게 성립한다라는 거야. 요게 성립한다. 그러면 또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자라는 거야. 그냥 Q의 여집합을 이용해서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되는 거지. 우리 P가 이렇게 생겨 있을 거고 Q의 여집합이 이렇게 생겨 있을 거고 전체 집합을 한 번만 이렇게 표현해 봅시다. 이러고 나서 이제 각각의 보기를 가지고 판단을 해보면 되겠지. 근데 이렇게 판단하지 말고 이제는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이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어떤 명제가 참이라고 되어 있으면 우리는 바로 뭘 확인할 수 있어? 요거의 대우 명제가 무조건 참이 될 거야. 요거의 대우 명제. 둘이 자리를 바꾸면서 부정하면 되니까 not P이면 Q이다도 반드시 참인 명제가 되겠다.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거지. 지금 not P는 P의 여집합이니까 여기가 되는 이렇게 하나씩으로 표현해줄게. 여기가 지금 P의 여집합이 될 거고 Q는 어디가 될 거냐면 Q 여집합이 반대니까 여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충분히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고, 혹은 뭐 여기 각각의 여집합을 취하면 부동의 집합의 포함 관계가 바뀔 테니까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보통 항상 얘가 이제 답에 있겠지.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다. 그래서 이제 어떤 명제가 참이면 우리는 그거의 대우 명제가 참이다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써먹을 수밖에 없을 거고. 자, 99번은 뭐 어려운 문제 아닌데 워낙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들이 가끔 이거를 아이들이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 그 아이들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서 한번 보면 99번에 명제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8은 0이죠. x는 2이다. 자, 요거에 여기 참이 되도록 하는 상수 a의 값을 구해달라. 그래서 요거의 역인 명제를 한 번만 써보면 요거의 역인 명제는 x는 2이면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8은 0이다가 되겠지. 그럼 이제 방정식이잖아. 얘는 지금 x는 2라는 건 요거의 진리집합이 그냥 2 하나 딸랑 이렇게 있는 거고,
얘는 이제 2차원식은 해가 여러 개가 있을 텐데 얘가 참이 되기 위해서는 2라는 애가 이 덩어리 안에 쏙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방정식에 해 중 하나가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 x는 그치 2가 돼야 된다. 그럼 방정식의 해의 정의를 우리 강조했었지? 대입해서 성립하는 값이었으니까 우리가 2 대입하면 성립해야 된다. 그럼 12 마이너스 2a는 0이 돼야 되니까 a는 6이다라고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방정식 방정식. 근데 상단분법까지는 할게. 50초까지는 합시다. 아니야. 그 다음 자까지는 할게. 그 다음 자 어려운 거. 자, 101번에 101번에 상단분법 봅시다. 자, 상단분법. 얘도 이제 수학을 통해서 얘가 된다라는 걸 알게 된 건데 상단분법 잘 알고 있는 국어 시간에 좀 많이 보잖아. 그 뭐지? 귀나법? 상단분법. 나는 사람이다. 사람은 죽는다. 귀나법. 고로 나는 죽는다. 근데 이게 귀나법. 상단문법이야. 이것도 아리스토텔레스인가? 나 오늘은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자 봅시다. 상단문법. 자 우리 만약에 어떤 명제 P이면 Q이다가 참이고 선생님 참의 명제 계속 이렇게 쓸게. P이면 Q이다가 참이고 Q이면 R이다가 참일 때 요거 이거는 어떻게 되는지를 좀 보고 싶은 건데 우리 명제에서 참이다라는 거를 이렇게 기억하자는 거지. P에서 Q로 이렇게 건너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거야. P에서 Q로 건너갈 수 있고 Q이면 R이다 참이면 Q에서 R로도 갈 수 있는 거지. 그럼 P에서 출발해서 Q로 갔다가 다시 Q에서 R로 갈 수 있는 거잖아. 얘네를 굳이 합쳐서 써주면 P이면 Q로 갈 수 있고 Q이면 R로 갈 수 있으니까 P에서 어디로도 갈 수 있다는 거야? R로도 갈 수 있다. 그러니까 P이면 Q이다가 참이고 Q이면 R이다가 참이면 모두 참이 되겠다. P이면 R이다도 참이 되겠다. 이게 이제 3단 문법인 거지. 이게 3단 문법이야. 얘도 증명은 굉장히 간단해. P이면 Q이다가 참이면 라지 P가 라지 Q의 부분집합이 될 거고 Q이면 R이다가 참이면 라지 Q는 라지 R의 부분집합이 되잖아. 그럼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R 안에 Q가 들어있고 Q 안에 P가 들어있으니까 너무 당연하게도 P는 R의 부분집합이기도 하는 거지. 맞아. 항상 집합이 핵심이야. 진리집합으로 어떤 명제가 참이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진리집합에 포함하는 게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길을 이렇게 이어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어렵지 않을 거고 3단문법에 관한 문제는 항상 내가 여기 설명할 때마다 맨날 얘기하는데 101번 문제를 벗어나는 거는 절대 안 나와. 그냥 다 똑같은 문제가. 시험에 안 나오기도 힘든 문제야. 자, 101번 한번 볼게. P이면 not Q이다가 참이다. 어떤 명제가 참이다라고 하면 계속 이렇게 써보셨으면 좋겠어. P이면 not Q이다가 참이고 R이면 Q이다가 참이다. 이게 참일 때 다음 중 반드시 참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을 골라달라 그랬는데 우리가 이렇게 명제 두 개에 대해서 어떤 참여 명제가 주어져 있으면 우리는 늘 두 가지만 생각하면 돼. 늘 두 개. 항상 어떤 명제가 참이면 그거의 대우 명제도 참이다라는 거랑 3단 문법 길을 이어갈 수 있다. 요거 두 개로 모든 문제를 풀게 될 거야. 자, P면 not Q이다가 참이니까 저거의 대우 명제도 참이지. 그래서 모두 참이지. Q이면 not P이다도 참이 될 거야. R이면 Q이다가 참이니까 요거의 대우 명제인 not Q이면 not R이다도 참이 되겠네. 그럼 이제 이렇게 4개가 되잖아? 여기서 길을 이어나갈 수 있는 걸 볼 수 있을 거라고. 뭘 봐도 상관없는데 그냥 선생님 눈에 띄는 요거를 볼게요. 이렇게 보면 P에서 not Q를 갈 수 있고 not Q에서 not R을 갈 수 있으니까 3단 문법에 의해서 모두 참이 되는 거지. P에서 not R로도 갈 수 있는 거고. 이렇게.
그럼 또 어떤 새로운 명제가 참이니까 이거에 모두 대우인 명제도 참이 되겠죠. 요거 부정해서 자리 바꾸면 R이면 not P가도 참이 되는 거야. 얘는 사실 뭐냐면 요거야. R이면 Q, Q이면 not P. 이게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두 개의 명제가 참이다라고 되는 순간 바로 그 자리에서 몇 개를 더 만들 수 있다? 네 개를 더 만들 수 있어. 그럼 너네가 생각해봐. 우리 맨날 오지선다잖아. 얼마나 완벽한 문제니? 두 개 중에 무조건 네 개를 알 수 있으니까 나머지 답이 없는 하나를 찾으면 되겠지. 지금 1번 보면 R이면 not P가 여기 있네. 2번 not Q이면 not R이다는 여기 있고 3번 Q이면 not P다 여기 있고 4번 P면 R이다는 여기 없지. 그럼 알 수 없는 거지. 4번이 답이다. 5번 P면 not R이다는 여기 있고 늘 이런 식으로 문제 똑같이 나가니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거고 103번 한번 봅시다. 이거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인데 선생님이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가 어떤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구분하기 힘들다면 대우 명제를 이용을 할 거다라는 건데 103번은 한번 봅시다. 이 문제를 통해서 설명할게요. 자, n이 자연수일 때 n 제곱이 짝수이면 n도 짝수이다. 사실 우리가 수학이 항상 모든 게 증명인데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증명을 다루지 않으니까 이거 마찬가지로 막 시험에 나올 만한 문제는 아닌데 이런 걸 잘 쓰면 좋겠거든. 얘는 지금 이 상태로 참인지 거짓인지를 증명하는 게 쉽지가 않아. 왜 쉽지가 않냐면 n 제곱이 짝수이면 n이 짝수이니까 제곱 차수가 높은 거에서 낮은 거를 생각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얘는 이 상태로는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우 명제의 도움을 받을 거다. 그래서 대우 명제를 만들어 볼 건데 선생님이 항상 뭐뭐일 때는 전제 조건이니까 건들지 않을 거라 그랬지. 그래서 이거 대우 명제를 만들면 얘는 그대로 와서 n이 자연수일 때는 그대로 올 거고 얘를 이제 n제곱이 짝수이면 n도 짝수이다를 대우를 할 거니까 얘를 앞으로 갖고 와서 부정하면 되겠지. n이 짝수이다를 부정하면 뭐가 되니? 짝수가 아니다도 괜찮은데? 그렇지. 홀수이면 n제곱도 홀수이다로 부정인 명제를 만들 수 있을 거야. 우리 저거를 증명을 할 건데 그리고 이미 잘 알겠지만 짝수는 보통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할 거냐면 2K 꼴로 표현을 할 거잖아. 홀수는 2K 플러스 1 혹은 마이너스 1 꼴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지. 그래서 단순히 이 표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짝수는 어떤 의미인 거니? 2 곱하기 어떤 식 또는 가외꼴로 표현할 수 있으면 무조건 짝수다라는 거고 홀수는 2 곱하기 어떤 식 또는 값에다가 뿔마 1꼴로 표현하면 무조건 홀수가 될 거다. 요걸 이용할 거다라는 거지. 근데 n이 홀수여도 제곱하면 짝수. n이 홀수면 제곱하면 무조건 홀수야. 5 곱하기 5. 5랑 4랑 9랑 25. 자 그럼 이제 해볼게. 증명을 해보자고. 자 이걸 요거 증명 한번 해보면 자 n이 홀수이면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덩어리 비교를 할 수가 없어. 얘는 수학적으로 증명을 할 수밖에 없을 거거든. 그래서 n을 우리 만약에 2k 플러스 1이라고 해볼게. 안타깝지만 뭐 시험에 나오진 않으니까. 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 우리 n제곱을 계산할 수 있는 거지. n제곱은 2k 플러스 1 전체의 제곱이 될 거고 얘 전개하면 4k 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1이 될 거야. 그럼 이제 내가 이런 걸로 표현하면 무조건 홀수다라고 확신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지금 잘 보면 이 앞에 두 개는 뭘로 묶어서 표현할 수 있냐면 2로 묶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지. 2k 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야. 그럼 얘가 지금 내가 원하는 2 곱하기 어떤 식 또는 값 더하기 1꼴이 될 테니까 k에 어떤 값을 집어넣더라도 짝수 더하기 1꼴이라 무조건 무슨 수가 된다? 홀수가 된다. 그러면 증명이 끝난 거지. 이 증명하는 방법이 중요한 건 아니고 이제 홀수 짝수를 이런 식으로 표현해 나가겠다. 그리고 대우 명제를 이용하면 참 너무 좀 쉽게 할 수 있다를 보여주고 싶은 거고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풍산자는 어차피 뒤에 할 수 있거든.
54쪽만 한번 풀어보자. 54쪽. 그다음에 RPM은 페이지 37쪽. 그다음에 40쪽부터 285번까지. 이거 아마 내일 풀이 할 수 있어요. 한번 해봐. 해보고 그리고 우리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모의고사 풀이 좀 하려고 하는데 몇 시? 12시쯤 했으면 좋겠는데 12시 시간 괜찮나? 너무 모의고사 풀이요? 이거요? 이거 풀어오는 거요? 응. 이건 이제 12시. 윤솔이 아침에 학교 가지? 네. 끝나면 몇 시지? 12시. 다음 주에. 나? 뭐 있어? 나 월요일 쌤. 아 그러면 알았어. 여기 성적 쌤 쓰는데 월요일에 놓고 월요일에 잘 오는데 목요일 선생님이 월요일 날 저기 저녁에 오후에 강화도 본원에서 좀 와달라 그래가지고 원래는 자유롭게 할 수 있었는데 안 되면 수요일 날 내가 어디 가는데 월요일 12시요? 아니면 1시간 빼고 올게요. 근데 시훈이가 또 모르는데 아 언제? 그럼 월화 하는 거예요? 그럼 영상 찍으시면 그게 월요일만 하는 거예요? 그거 일찍 하는 시간이 내가 지금 생각한 게 한 3번은 하고 싶거든. 월요일 날 하고 이번 주에 수요일 날 하거나 금요일 날 한 번 더 하고 다음 주 월요일 날 하고 이렇게 한 3번 하고 싶어. 3번은 한 3년치는 좀 보고 싶어. 월요일 날 12시 하자. 시원이는 선생님 영상 찍어줄게. 내일 감독쌤이 윤석이도 만약에 못 뺄 것 같으면 선생님이 내일 저기를 가야 돼. 그것만 아니면 좀 늦게 해도 되는데 거기 가는 거 아니면 내일 감독쌤이 누구신지만 알면 할 수 있거든요. 내일 그럼 한번 내일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 내일이 누구신지? 지금 선생님이 준 거 요거 풀이할 거거든. 요거 질문에서 이거 다 수학상 전체니까 우리 이제 대학하면 족벌달 모의고사 보는 거 대비하려고 하는 거니까 풀어서 내가 이제 질문 받아서 풀이를 할 거니까 꼭 풀어봐. 풀어서 저그 태송쌤만 아니면 수 있어요. 나는 내일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이거 좀 풀어보고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근데 여기 명제는 저번에 그거는 하고 싶어요. 명제 제권을 가지고 명제를 만든 거니까 그건 되게 저 문제. 지금 여기서 1시까지 본 거랑 1시에 학원이거든.